근데 밸류 카운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ARR은 리스트죠. ARR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는 밸류 카운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밸류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시리즈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판다스 임포트 했잖아요. 판다스 점 해보세요. 점. value count.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메서드일까요? 함수일까요? 이건 함수예요. 함수.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고요. 함수면 sort를 value들을 세 줄 리스트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values라고 돼 있죠. values. 여기에 뭐 넣으라고 돼 있어요? and array 넣으면 돼요. and array를 넣어주면 1차원 and array를 넣어주면 그거를 개수를 세준대요. 자, 리스트는 and array로 그냥 바로 변경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냥 AR을 넘기시면 돼요. 끝. 너무 쉽죠?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했던 내용이 이 한 줄로 끝나버립니다. 판다스의 value count 기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리스트나 array 혹은 시리즈 이런 것들을 넘겨버리면 드라마 3번, 애니메이션 2번, 코미디 2번이라고 하는 시리즈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요,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어센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센딩 false라고 하면 오름차순. 어센딩 true라고 하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요거 하나로 끝나죠. 한 시간 동안 했던 게 너무 허무하죠. 요거 이용하신 분 계세요? value count. 네. 그리고 이 결과는 시리즈입니다. 이 결과는 단어들이 키가 되고요. 인덱스. 시리즈에서는 인덱스라고 부르죠. 단어들이 인덱스가 되고 그 단어의 등장 횟수가 value인 시리즈예요. 판다스 시리즈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결과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래프 그리는 건 쉽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거나 그려버리면 끝나는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판다스가 정말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밸류 카운트는 우리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차례냐면 이제 무비스에서 그죠? 무비스에서 이 장르들 첫 번째 영화부터 마지막 3883번 영화까지 하나씩 꺼내면서 여기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저장하시면 돼요. 그것만 해서 우리가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만 하면 되겠다? value counts만 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value count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비스의 장르스의 value count를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의 장르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드라마 따로 뽑아야 되고 코미디 따로 뽑아야 되고 이거는 코미디의 하나가 개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드라마의 개수가 하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스플릿, 잘라내는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라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밸류 카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장르즈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을 저장할 거냐 하면 영화 장르를 각 영화의 영화 장르를 그 하나씩 영화 장르를 저장할 리스트. 개별 영화 장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영화 장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개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영화 장르를 저장할 리스트. 자, 그러면 우리는 컬럼을 하나씩 선택을 하면 컬럼에 있는 스트링을 하나씩 꺼내면 돼요. 어떻게 무비스의 무엇을 장르스를 일단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프린트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영화에서 장르를 꺼내면 그거는 토이스토리 기억나시죠?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스플릿을 하는 거죠. 스플릿. 무엇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시면 돼요? 뭘로 잘라져 있어요? 파이프로 잘려져 있죠. 이렇게 잘려져 있죠. 맞아요? 자, 이렇게 장르에서 하나를 꺼내면 문자열이고요. 그 문자열은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문자열, children's라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코미디라고 하는 문자열, 세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저장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르즈에다가 append를 하면 될까요? 장르즈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장르즈는 몇 차원이 돼버리죠? 이렇게 하면 2차원 어레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단어들의 개수를 세려면 2차원 어레이가 되면 안 되죠. 1차원 어레이가 돼야 되죠. 여기 있는 녀석들을 하나씩 풀어서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게 뭐예요? 리스트 자체를 어펜드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추가하는 거. 어펜드가 아니라 다른 메서드가 있었죠. extend 기억나세요? extend. 이러면 뭐가 돼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여기에 추가가 되고요. children's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추가가 되고 comedy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추가가 되죠. extend를 쓰셔야 돼요. append와 extend 차이점 아시겠죠?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에 배열을 append를 해버리면 배열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배열에 extend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었어요. 이거를 extend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4, 5라고 하는 배열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끊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extend. append와 extend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다른 거는 작은 따옴표인데 children's만 큰 따옴표로 보여주고 있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문자열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 자체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인 거죠. 만약에 앞에를 작은 따옴표로 써버리면 여기를 작은 따옴표로 써버리면 문자열은 어디서 끝나요? 작은 따옴표를 만나는 곳에서 문자열이 끝나버리죠. 그럼 이거는 문자열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문자열을 만드실 때 문자열을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문자열을 만드실 때 파이썬은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만들거나 전부 다 문자열이죠. 큰 따옴표를 쓰든 작은 따옴표를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I'm, boy 이런 문자열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작은 따옴표로 만들어버리면 요거 하나만 문자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안쪽에 작은 따옴표를 쓰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he, 그 사람은 뭐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준 것뿐이에요. 네. 자, 이제는 우리는 브레이크를 할 필요가 없죠. 브레이크를 할 필요 없이 전체를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자,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 출력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랭스만 볼게요. 랭스만 보면 장르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6,408개의 장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만 출력을 해볼까요? 일부만. 장르즈. 예. 이거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니까 에로시나 IELOC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 여기까지가 아마 토이스토리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벤처, 칠드런, 판타지 여기까지가 아마 주만지였을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기억나시죠? 네, 장르들이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애니메이션이 몇 번 등장하는지, 칠드런은 몇 번 등장하는지, 코미디는 몇 번 등장하는지, 어드벤처는 몇 번 등장하는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장르 카운트 쓸까요? 장르 카운트. 장르 카운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판다스 점 value 카운트. 여기다 뭐만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가 만든 장르즈라고 하는 리스트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장르 카운트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나왔죠? 상위 10개, 위에서 10개만 뽑으면 끝이에요. 밸류 카운트는 기본값이 어떻게 보여줘요? 밸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렬까지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것뿐만이 아니라 value들의 개수를 세는 것만이 아니라 정렬까지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된다. 10개만 선택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문을 가지고서 요것만 하실 수 있으시면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비어있는 리스트 만든 다음에 컬럼에서 무비스의 장르즈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장르 컬럼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면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시리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시리즈에 있는 값을 하나를 꺼내면 그건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을 쪼개고 스플릿 쪼개고 쪼갠 것들을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추가하고 두 번째 장르를 뽑아서 그 문자열을 다시 쪼개고 쪼개진 문자열들을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런 과정을 데이터 프레임 끝날 때까지만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그냥 이용만 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코드 어렵지 않죠?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요 정도는 요 정도 포문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 정도는. 뭐 위쪽에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위 10개, 탑 10 뽑아볼까요? 탑 10? 상위 10개 장르. 어떻게 뽑으면 돼요? 장르, 카운츠에서. 장르 카운트, 이거는 시리즈죠. 시리즈니까 뭐가 있을까요? I로 C가 있어요. 몇 개? 10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위에서 10개, 밑에서 10개. 무슨 함수 있죠? head가 있죠. head. 그렇죠? n은 10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장르 count.iloc 에서 10개 라고 하거나 헤드를 쓰거나 자 이렇게 해서 탑 10을 뽑아 보시면 드라마부터 크라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아까 대략 3,800개 정도 영화가 있었죠. 3,800개의 영화들 중에서 드라마는 1,600번 등장하는 거고요. 코미디는 1,200번 등장하는 거예요. 액션은 500번 등장했고요. 스릴러 490번, 로맨스 471번, 호러 340번, 어드벤처 283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이게 상위 10개 장르예요. 만약에 하위 10개 장르를 뽑아라 그러면은 테일로 10개를 뽑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필름 누아르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웨스턴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미스터리, 뮤지컬, 도큐멘터리. 장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군요. 예, 요정 몇 개 안 되네요. 그죠? 2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르가. 되셨습니까? 네. 시각화는 뭐 가로막대를 그리든 세로막대를 그리든 뭐 어떤 막대로 그려도 이런 거는 막대가 제일 적당하겠죠. 막대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C본으로 그릴까요? C본으로. SNS.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하고 X축을 밸류로 놓을게요. X축을 밸류로 놓으면 가로막대가 되니까. 그래서 top10.values 그 다음에 Y는 top10.index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드라마, 코미디, 액션, 스릴러, 로맨스, 호러, 어드벤처, 사이파이, 칠드런 크라임 이렇게 나오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잘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제일 처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정보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정보들을 뽑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value count 같은 함수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빈도수, 남자 여자 이렇게 빈도수만 쓸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죠? 예. 리스트 시리즈. 자, 여러분들 서로 다 다른 타입이기는 해요. 파이썬의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 1차원 타입이죠. 그쵸? numPy의 ND 어레이 중에서 1차원 어레이. 그죠? 그 다음에 판다스의 시리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ND 어레이가 만들어져 있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보다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훨씬 많은 거예요. 판다스는 이 ND 어레이를 기준으로 ND 어레이를 가지고서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다가 플러스 판다스만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더 넣었죠.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함수들을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ND 어레이나 리스트를 사용해 보면 같이 사용이 되는 함수들이 꽤나 많아요. 안 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ND 어레이를 시리즈로 변환만 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 지금처럼 value count 같은 그런 함수들은 ND 어레이에서도 리스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잘 생각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어렵게 오래 걸릴 코드들이 정말 한두 줄이면 끝날 수 있게 됩니다. 한두 줄이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가공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까지 대신해 주진 않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함수를 이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컬럼들을 다루는 것까지 했고요. 다루는 것까지 했습니다. 사실 문자열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뭐 자연어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뭐 뉴스 기사를 분석한다거나 뭐 마케팅 자료들을 분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언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는 뭐 형태소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장을 단순하게 공백만으로 단어들을 분류를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있잖아요. 조사 다 빼야 돼요. 그죠? 뭐 그런 형태소 분석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이제 단어의 개수를 세고 단어들의 빈도수를 세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훨씬 더 어렵죠. 그런 작업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들이 또 있어요. 파이썬에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NLTK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패키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추럴 랭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패키지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연어 처리도 영어냐 한국어냐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한국어 전용 또 자연어 처리 패키지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뭐 분리하고 개수 세고 뭐 그래프 그리고 시각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데이터에서부터 어떤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에 대한 것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을 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드라마 코미디가 제일 많군요. 보니까 영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 노트북을 하나 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제목은 11번 merg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를 할 거예요. 파일이 생성되신 분들은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2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거를 할 거예요. 우리 SQL이나 그리고 R에서도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했었죠.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큰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일단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SQL에서는 조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죠? 조인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었었고요. 네. 뭐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뭐 아우터 조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너 조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죠? R에서도 비슷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죠. 할 수가 있었고. 네. 파이썬에서는 그 작업을 merge라고 합니다. merge라고 하면 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공통된 컬럼, 변수죠. 혹은 컬럼이 2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통된 컬럼이 2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통된 컬럼이나 공통된 컬럼들을 기준으로 합치는 것을 mer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SQL에서 했었던 inner join, left join, right join, full outer join. 그게 바로 파이썬에서는 merge예요. merge. 또 한 가지는 concate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concate은 데이터 프레임을 축을 따라서 엑시스를 따라서 합치는 것을 conca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이 2가지를 다룰 겁니다. 2가지를 merge와 concate. 자, 여기서 merge는 아시겠죠? merge는 join이니까 개념만 먼저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EMP 테이블 같은 거를 보시면은요. EMP 테이블에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뭐 사원 번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쭉 있다가 부서 번호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부서 테이블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부서 번호가 있었고
뭐 부서 이름이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에 공통되는 컬럼이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이 서로 공통된단 말이에요. 이 공통되는 컬럼들을 가지고서 두 개를 합쳐주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길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합쳐주는 이런 작업을 뭐라고 부른다? merge라고 부른다. merge. 그러니까 조인입니다. 조인. 되셨죠? 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번호가 있었어요. 학생 번호가 1번부터 1000번까지 여기에는 뭐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제 학생 번호가 1001번부터 2000번까지 또 10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시험 점수가 이렇게 쭉 있었던 거예요. 과목은 똑같아요.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국어, 순서도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런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합쳐야 될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그냥 이어주기,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밑으로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컨캣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축을 따라서 합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 제가 축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었죠. 데이터 프레임은 몇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축과 두 번째 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로우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축을 엑시스 0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축을 엑시스 1번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캣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컨캣은 아래쪽으로 길게 합쳐주는. 다시 얘기해서 엑시스 0번으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방법도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합쳐주는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단순히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엑시스 1번 방향으로 합쳐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머지랑은 달라요. 컨캣과 머지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머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컨캣을 설명을 드리면서 엑시스 0번을 따라서 그 컨캣을 하는 거는 당연히 머지랑은 다른 동작이고요. 엑시스 1번을 따라서 컨캣을 하는 동작이 머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무엇을 다룰 건지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렸고요. 우선 우리가 그 모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파이 모듈을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모듈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모듈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요? 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우리 EMP 테이블하고 DEPT 애너 테이블하고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죠?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하고서 만드시면 돼요.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데이터에 딕셔너리를 주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를 주시면 되고요. 자, 중괄호는 딕셔너리예요. 어, 4번이 있으면 되겠죠. 4번이 뭔가 리스트로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이름도 리스트로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서 번호까지만 할까요? DPT, NO도 이렇게 리스트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직원은요? 직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이렇게 4명이 있다고 할게요. 4명이 있다고 하고 직원은 스컷, 킹, 앨런, 사이버도 할까요? 4명 하죠. 자, 그리고 부서 번호는요? 부서 번호는 10번, 20번, 또 10번, 20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4번이 있고요. 4번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 부서, 20번 부서, 10번 부서, 20번 부서 이렇게 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10번, 20번 10번, 20번, 10번 여기는 제가 50번이라고 할게요. 다시 일부러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됐죠? 자, 이번에는 DPT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T 테이블 역시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똑같이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DEPTNO 부서 번호예요. 부서 번호 쉼표. 그 다음에는 부서 이름까지만 여기서는 부서 이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 번호는 10번, 20번, 30번 까지만 있어요. 자, 이렇게 3개. 10번 부서는 IT, 20번 부서는 HR, 30번 부서는 세일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E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있고요. DEPT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조인의 종류가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 아우터 조인 4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판다스에서 머지도요. 이너 조인 방식의 머지, 레프트 조인 방식의 머지, 라이트 조인 방식의 머지, 아우터 조인 방식의 머지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너 조인 볼까요? 이너 조인. EMP를 레프트라고 하겠습니다. 얘 레프트. 그 다음에 DEPT를 right라고 할게요. right. 그러니까 DEPT를 EMP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DEPT 테이블을 EMP 테이블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습니다. 이너 조인을 먼저 할게요. 이너 조인.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컬럼이 더 들어가면 될까요?
부서 이름만 더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부서 이름만 더 들어가면 되고요. 10번 부서는 I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20번 부서는 HR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10번 부서 다시 IT, 50번 부서는 없죠. 50번 부서가 없으니까 이너 조인에서는 행이 몇 개만 남을까요? 여기까지가 이너 조인이에요. 딱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이너 조인.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셔야 돼요. 레프트 조인은요. 레프트 조인은 50번에 갖다 붙일 값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엔 붙일 수 있는 값이 없으니까 뭐가 될까요? NA. 없다죠. 없다. 널.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해주는,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게 무슨 조인? 레프트 조인이에요. 레프트 조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라이트 조인은요? 라이트 조인은 왼쪽에 있는 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죠. 왼쪽에 있는 50번은 여기 안 나와, 오른쪽에 안 나와요. 그죠? 오른쪽에 안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버려요? 삭제를 해버려요. 얘는 삭제가 되고 대신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3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죠. 3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세일즈라고 있어요. 세일즈. 근데 세일즈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잖아요. 그럼 EMP NO도 없을 거고 이 네임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4개를 만들어주는 거. 103번 타이거라고 하는 직원은 사라지고 요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무슨 조인? 이게 라이트 조인. 이해되시죠? 이게 라이트 조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우터 조인은요. 아우터 조인은 왼쪽 오른쪽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3번 타이거라고 하는 직원은 50번 부서인데 50번 부서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부서 네임은 NA. 대신에 그리고 여기 30번 부서는 오른쪽 테이블에 나타나니까 30번 부서 세일즈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원은 없습니다. 라고 NA.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주는 게 무슨 조인? 풀 아우터 조인이죠. 기억나십니까? 개념 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이너, 레프트, 라이트, 아우터 다시 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는 코드로만 어떻게 하면 될지만 하면 되겠죠? 네. 그건 코드는 저희 잠깐 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